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노소영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을 최태원, 김희영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1심 판결 후 나온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30억 청구하셨는데 그중에 20억이 인정이 됐습니다. 가정의 가치 그리고 소중함에 대해서 사법부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영 씨는 이후 여아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제 위자료 청구 금액이 30억.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를 이제 인정을 해서 20억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그런데 앞서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 판결도 20억이 이미 나온 바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합쳐서 최대 노소영 관장이 받을 돈이 20억이라는 불법행위 크기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 플러스 20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40억이 아니에요? 네, 총 20억을 이제 그 두 사람이 공동하여 부담한다. 한 명이 부담해도 되고 내부 분담률로 반반 부담해도 되고 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총 위자료의 크기가 커졌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이 가지는 위자료의 의미는 보통 배우자가 가정을 지킬 의무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타인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지 말아야 될 의무보다는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보통 배우자의 위자료를 더 크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작게 인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은 동등한 책임으로 썼다라는 것은 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법률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고 역사상 유례 없이 이렇게 위자료가 뭐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살인한 사건보다 지금 수십 배가 많이 나온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판결이고 이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가정을 지키는 메시지라든가 배우자의 정조 의무, 타인의 어떤 혼인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경고적 효과를 주는 위자료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이런 위자료 소송이라든지 또는 뭐 손해배상 소송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재산이 뭐 수십조 원 상대라면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제도와 법률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가지는 그 법조계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위자료가 증액될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네. 너무나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미약하게 인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이렇게 부정행위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정신적인 그 위자가 되지 않으니까 사적 제재에 나서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는데 너무 급격히 상승한 점은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 비슷한 피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소송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재벌가의 어떤 부정행위의 위자료는 20억인데 일반 서민의 위자료의 피해는 뭐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러면 사실 의뢰인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위자료를 책정할 때 보통 그 판결 문구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고려한다라고 써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대폭 이렇게 감안한 사건은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좀 대법원에서 조정을 할지 그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구 변호사님, 이제 북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이제 속도 위반을 했을 그렇죠. 경우에 교통 범칙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기업 총수한테 매기는 그 교통 범칙금하고 일반 회사원하고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수벌금제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연봉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이 느끼는 법적 제재가 네. 동등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500이랑 예. 부자가 느끼는 500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수벌금제라는 개념이 이제 위자료 개념에서도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 소송이 미국식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추이를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징이다라고 했을 땐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형사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 축출 이혼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해놓고 나는 너랑 못 살겠으니까 나가라라는 것은 이제 축출 이혼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마저도 미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지만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는 공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축출 이혼을 하려면은 정말 쉽게 말해서 재산까지 다 내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위자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사실심의 직권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보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법리가 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의 여지가 굳어진 액수라고 봐야 된다. 거의 그랬기 때문에 아마 김희영 씨도 공동으로 물어주니까 솔직히 말해서 최태원 회장이 물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게 법리적인 것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